엄마 옆에 붙어 떨어질 줄 몰랐다. 며칠을 굶주리고 헤매던 오키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철이는 울면서 엄마를 흔들었지만 오키는 눈을 뜨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오키는 운막 아니었다. 낯선 노인이 오키를 굽어보고 있었다. 정신이 드시오? 며칠 동안 열이 펄펄 끓었어. 아이는 내가 데려다 놨으니 걱정 마시오. 오키는 벌떡 일어나 철이를 찾았다. 노인은 철이를 데려왔다. 깡마른 철이는 오키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오키는 노인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노인은 오키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몸을 녹일 땔감을 구해다 주었다. 오키는 노인의 도움으로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하지만 순이를 잃은 슬픔은 오키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밤마다 순이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봄이 왔다. 오키는 철이와 함께 노인의 움막을 떠나 다시 피난길에 올랐다. 노인은 오키에게 보따리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다. 부디 살아남으시오. 그리고 꼭 행복하게 사시오. 오키는 노인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철이의 손을 잡고 남쪽으로 향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오키는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오키와 철이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오키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작은 밭을 일구고 싹바느질을 하며 철이를 키웠다. 철이는 씩씩하게 자라 오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세월은 흘러 오키는 어느덧 할머니가 되었다. 철이는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오키에게 손주들을 안겨주었다. 오키는 손주들을 보며 순이를 잃은 슬픔을 조금씩 잊어갔다. 하지만 밤하늘의 별을 볼 때면 순이 생각이 간절했다. 순이야, 너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키는 눈물을 글썽이며 순이의 이름을 되뇌었다. 오키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슬픔은 오키의 삶의 일부가 되어 오키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차근히 들려드리겠어요. 그날의 일을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철이는 오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제가 함경도에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오키는 깜짝 놀라 철이를 바라봤다. 함경도라니, 거길 왜? 철이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곳에 제 뿌리가 있으니 한 번은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순이 누님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순이, 잊고 살았던 이름이 철이의 입에서 나오자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철아, 그건 너무 위험하다.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 순이를 찾는 건 불가능해. 오키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철이의 눈빛은 완강했다. 어머니, 저는 꼭 가봐야 합니다. 순이 누님을 찾지 못하더라도 어머니의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사건, 철이는 오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함경도행을 결심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준비하며 혹시 순이를 찾을 수 있을 만한 단서들을 꼼꼼히 챙겼다. 순이가 입었던 옷 조각, 순이의 이름이 적힌 작은 나무 조각 등. 반응. 오키는 철이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혹시 철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순이를 잃은 슬픔에 철이까지 잃을 수는 없었다. 오키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철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했다. 결정. 철이가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오키는 결심했다. 자신도 함경도로 가기로. 철이를 혼자 둘 수 없었다. 혹시라도 철이가 위험에 처하면 자신이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키는 짐을 챙겨 함경도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결과
오키는 기차 안에서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고향 땅이었지만 철이를 찾기 위해, 그리고 혹시 순이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오키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차는 덜컹거리며 북쪽으로 향했다. 창밖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오키는 어린 시절 순이와 함께 뛰놀던 고향의 풍경을 떠올렸다. 그 시절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까지는. 함경도에 도착한 오키는 철이를 찾아 헤맸다. 철이가 묵고 있을 만한 여관들을 돌아다니며 철이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도 철이를 본 사람이 없었다. 오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철이마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사건. 며칠을 헤매던 오키는 우연히 한 시장에서 철이와 닮은 사람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람은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했다. 오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이 갔다는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다. 반응. 오키는 숨가쁘게 시장 사람들의 말대로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늙고 지친 몸이었지만 철이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오키는 힘을 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지만 오키는 멈추지 않았다. 결정. 산길을 한참 오르던 오키는 저 멀리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했다. 오키는 직감적으로 그곳에 철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키는 마지막 힘을 짜내 오두막집으로 달려갔다. 결과 오두막집 앞에 도착한 오키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곳에는 철이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다. 오키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철이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오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오키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철이가 오키를 발견했다. 철이는 깜짝 놀라 오키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어쩌다 여기까지. 오키는 철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철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철이는 오키를 오두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철이는 오키에게 남자를 소개했다. 어머니, 이분은 제 외삼촌 되시는 분입니다. 오키는 남자를 멍하니 바라봤다. 외삼촌이라니. 남편에게 형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남자는 오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오키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 씨라고 합니다. 철이 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제 매형의 동생입니다. 오키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의 동생이라니. 남편은 전쟁 전에 고아였다고 들었는데. 사건. 최 씨는 오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실 남편은 고아가 아니었고 함경도에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아로 의장하고 살아야 했다고 했다. 그리고 순이가 사라진 날, 순이를 데려간 것은 늑대가 아니라 최 씨였다고 고백했다. 반응. 오키는 최 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순이를 최 씨가 데려갔다고? 왜? 오키는 온몸이 떨렸다. 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이를 제 친척에게 맡겼습니다. 그분들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돼서. 결정. 철이는 분노에 휩싸여 최 씨에게 달려들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누이를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버리다니. 오키는 철이를 말리며 최 씨에게 순이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최 씨는 망설이다가 순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오키에게 알려주었다. 결과 오키와 철이는 최 씨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함경도 변두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오키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 집의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한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 오키는 여인을 보자마자 숨을 멈췄다. 여인은 순이었다. 순이의 얼굴은 오키의 기억 속 어린 순이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지만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다. 특히 웃을 때 살짝 처지는 눈매가 꼭 오키를 닮아 있었다. 오키는 숨을 헐떡이며 순이를 바라봤다. 순이 또한 낯선 이들의 방문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오키와 철이를 번갈아 쳐다봤다. 발견. 오키는 순이의 목에 걸린 작은 은목걸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키가 순이가 태어났을 때 선물했던 목걸이였다. 뒷면에 순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반응. 오키는 목걸이를 보자 억눌렀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다. 오키는 순이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순이야, 내 딸, 순이야. 변화. 순이는 오키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순이의 말투는 낯설었지만 오키는 개의치 않았다. 오키는 순이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순이의 볼을 감쌌다. 엄마야, 내가 내 엄마야. 순이는 오키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엄마라니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곱게 자랐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순이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오키는 순이의 반응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십수년 만에 만난 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다. 철이는 그런 순이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말했다. 누나, 우리 엄마 말이 맞아. 누나는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 엄마는 누나를 찾기 위해 평생을 애쓰셨어. 철이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순이는 철이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그때 집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그는 순이의 아버지였다. 남자는 오키와 철이를 험악한 표정으로 쏘아보며 말했다. 당신들 대체 누구요? 왜 남의 딸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요? 남자의 고함 소리에 순이는 더욱 불안해하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오키는 남자를 향해 애원하듯 말했다. 제가 순이 엄마입니다. 순이는 어렸을 때 잃어버렸습니다. 제발 순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남자는 오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딸은 내가 낳았소. 당장 여기서 나가시오. 남자는 오키와 철이를 집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다. 순이는 아버지와 오키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순이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인이 자신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것도 믿기 어려웠고, 아버지의 강경한 태도 또한 이해하기 힘들었다. 오키는 순이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간절하게 말했다. 순이야, 네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주 불러주던 노래가 있어. 기억하니? 한방눈이 펑펑 내리면 오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아가 순이, 예쁜 꽃신 신고. 순이는 오키의 노래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한방눈이 내리던 날, 따뜻한 품에 안겨듣던 자장가,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오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엄마세요? 오키는 순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순이를 와락 껴안았다. 그래, 순이야, 내가 내 엄마야. 정말 보고 싶었다. 오키의 품에 안긴 순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시간과 그리움이 눈물 속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철이 또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순이와 오키를 바라봤다. 오랜 시간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그리움이 드디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오키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순이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순이의 양아버지는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오키와 순이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오키는 순이의 손을 잡고 애틋한 눈빛으로 순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순이야, 이제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게. 그날 밤, 순이는 오키의 방에서 함께 잠들었다. 철이는 방문을 살짝 열어 젖히고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잠든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다. 순이의 진짜 어머니가 나타났으니 이제 자신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닐까.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독차지하며 살아왔던 철이에게 순이의 존재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새벽녘 순이는 얕은 잠에서 깨어났다. 낯선 천장, 낯선 방. 꿈결처럼 느껴졌던 어젯밤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정말 내가 엄마를 만난 걸까? 순이는 조심스럽게 옆을 돌아봤다. 오키가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니 어렴풋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따뜻하고 포근했던 그 느낌.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키의 손을 잡았다. 그때 오키가 눈을 떴다. 순이야, 깼니? 오키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꿈 아니죠? 오키는 순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꿈 아니야. 순이야, 이제 엄마랑 쭉 함께 있는 거야.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키는 순이에게 밥을 챙겨주며 연신, 더 먹어라, 맛이 있느냐, 물었지만 순이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철이는 그런 순이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순이의 양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키는 어색함을 깨기 위해 애썼다. 순이야, 네가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몰라서 앞으로는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해줄게. 순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엄마.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식사를 마치고 순이는 오키와 함께 집 앞 정원을 거닐었다. 오키는 순이에게 정원에 핀 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순이는 오키의 말에 귀 기울이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오키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순이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엄마, 저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순이의 말에 오키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니, 순이야? 순이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엄마랑 떨어져 지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양아버지께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오키는 순이의 솔직한 마음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자신이 순이를 잃어버린 탓에 순이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혼란을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오키는 순이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순이야, 엄마도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도 처음부터 네가 엄마를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순이야, 엄마는 내 곁에서 항상 너를 기다릴 거야. 네가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
순이는 오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고마워요. 순이는 오키를 와락 껴안았다. 오키 또한 순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시간의 간극을 조금씩 메워나갔다. 그날 저녁, 순이의 양아버지는 오키를 따로 불렀다. 오키 씨, 순이를 찾아줘서 고맙소. 하지만 순이는 이미 우리 딸이요. 녀석에게는 년 동안의 추억이 있고 나와의 관계도 깊소. 오키 씨가 나타나서 순이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 원치 않소. 오키는 양아버지의 냉정한 태도에 가슴이 아팠다. 저도 순이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순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순이를 낳았고 순이를 잃어버린 후 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양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당신 사정이요. 순이에게는 내가 필요하오. 순이를 위해서라도 오키 씨는 순이 곁을 떠나주는 게 좋을 거요. 오키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순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양아버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오키를 노려봤다. 좋소. 그럼 순이가 선택하게 하시오. 순이가 누굴 선택할지 두고 봅시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오키와 양아버지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순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오키는 애절한 눈빛으로 순이를 바라봤고 양아버지는 냉정한 표정으로 순이를 기다렸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순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순이의 말에 오키는 눈물을 글썽였다. 양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순이는 양아버지에게 다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빠,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빠의 사랑 덕분에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엄마와 함께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고 싶어요. 양아버지는 순이를 외면하며 차갑게 말했다.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후회하지 마라. 양아버지는 뒤돌아서서 집을 나갔다. 순이는 그런 양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오키는 순이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순이야,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순이는 오키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픔과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철이는 멀리서 순이와 오키를 바라봤다. 순이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왠지 모를 서운함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다. 이제 정말 순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될까? 철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시간이 흘러 순이는 오키와 철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순이는 오키에게 요리도 배우고 함께 시장에 가서 장도 보며 잃어버렸던 모녀의 정을 쌓아갔다. 철이는 순이를 살뜰히 챙겨주며 친동생처럼 아꼈다. 순이 또한 철이를 오빠처럼 따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양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순이는 가끔씩 양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순이는 양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어느 날 오키는 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이야, 내 양아버지께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떠니? 직접 찾아뵙고 내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순이는 망설였다. 엄마, 아빠가 저를 미워하실 텐데요. 오키는 순이의 손을 잡고
안고 따뜻하게 말했다. 순이야, 아빠는 널 미워하지 않으실 거야. 아빠는 널 정말 사랑하셨어. 다만 지금은 마음이 상해서 그러시는 걸 거야. 네가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면 아빠도 이해해 주실 거야. 순이는 오키의 말에 용기를 얻어 양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양아버지의 집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 양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양아버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순이는 양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아빠 곁을 떠나서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엄마와 함께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고 싶었어요. 아빠의 사랑은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아빠는 저에게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양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순이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잠시 후 양아버지는 순이를 일으켜 세우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순이야,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순이는 양아버지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가슴속에 묵혀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눈물 속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 후 순이는 오키와 철이 그리고 양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갔다. 순이는 오키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었고 철이에게는 소중한 동생이었으며 양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순이는 자신의 과거를 딛고 일어서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갔다. 오키는 순이를 다시 찾은 것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았다. 오키는 순이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었고 순이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오키는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찾은 기쁨과 함께 앞으로 순이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눈보라치던 함경도 땅에서 순이를 잃어버렸던 오키는 이제 순이와 함께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긴 세월의 아픔을 딛고 오키는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 늘 부둥켜 안고 울었다. 늑대가 순이를 데려갔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철이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오키는 눈물을 닦고 철이의 손을 잡고 다시 피난길에 올랐다. 순이를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다. 그로부터 년이 흘렀다. 오키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철이는 장성하여 가정을 꾸렸고 오키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오키의 마음속에는 늘 순이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꿈속에서 오키는 늘 순이를 찾아 헤맸다. 순이야, 순이야. 오키는 잠꼬대처럼 순이의 이름을 되뇌곤 했다. 어느 날 오키는 텔레비전에서 실향민 찾기 방송을 보게 되었다. 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텔레비전을 응시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수많은 실향민들의 사연이 소개되었고 오키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다. 마지막 순서, 한 중년 여성이 텔레비전에 나왔다. 저는 함경도에서 피난 온 김순희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키는 숨을 멈췄다. 김순희. 그 이름 석자가 오키의 귓가에 맴돌았다. 순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오키의 젊은 시절 얼굴과 똑 닮아 있었다. 오키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여자가 바로 자신의 잃어버린 딸, 순이라는 것을. 오키는 텔레비전 방송국에 연락했다. 며칠 후 오키는 순이와 재회하게 되었다. 년 만의 만남이었다.
오키는 순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순이야, 내 딸 순이야.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 순이 역시 오키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엄마, 엄마. 두 사람은 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밤새도록 나누었다. 오키는 순이에게 피난길의 고생과 순이를 잃어버렸던 슬픔을 이야기했고, 순이는 오키에게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오키를 그리워했던 마음을 이야기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두 사람은 다시 모녀의 연을 맺었다. 재회 후 오키와 순이는 함께 살게 되었다. 오키는 순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순이의 옷을 손수 만들어주며 잃어버렸던 세월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순이는 오키에게 안마를 해주고 함께 산책을 하며 오키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오키와 순이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순이는 오키에게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아 주었고, 오키는 순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오키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졌다. 오키는 순이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순이야, 엄마는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이제 엄마는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순이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오키는 순이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순이는 오키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오키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순이는 오키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두고 매일 아침 오키에게 인사를 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순이는 오키가 자신에게 남겨준 사랑을 기억하며 오키처럼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갔다. 순이의 마음속에는 늘 오키가 함께하고 있었다. 함경도 눈보라 속에서 잃어버렸던 딸은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잠들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한 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